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인 관계에서 서로의 성적 욕구가 얼마나 맞는지, 그 사람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성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런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인 관계에서 성적 욕구의 차이는 정말 큰 갈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저희가 상담을 받아보면 정말 많은 커플들이 이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한쪽은 자주 스킨십을 원하는데 다른 쪽은 별로 관심이 없어서 서로 상처받고 심지어는 헤어지는 경우까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연애 초기에 상대방이 어떤 성향인지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서로에게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외모나 신체적 특징으로 성욕을 판단하려고 하시는데 사실 그런 방법들은 정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손가락 길이나 체형, 목소리 같은 걸로 판단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차가 너무 크고 예외가 많아서 믿을 만하지 않습니다. 진짜 정확한 건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가장 확실한 신호는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명확한가입니다. 성적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이 정말 분명해요. 남성의 경우 여성의 다리, 가슴, 목선, 허리 라인 같은 부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 여성의 경우에도 남성의 어깨, 팔뚝, 복근, 엉덩이 같은 부분에 대해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보통 대화할 때도 나는 무조건 어깨 넓은 남자가 좋아, 또는 골반 라인이 예쁜 여자를 보면 정말 매력적이야, 이런 식으로 본인의 취향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는 편입니다. 물론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자신이 어떤 타입을 좋아하는지 드러내려고 하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성적 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평소에 이성을 볼 때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관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음식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맛집에 대한 기준이 명확한 것처럼 성적 매력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자신만의 확실한 기준이 있는 거죠. 반대로 성적 욕구가 그다지 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글쎄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또는 성격이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런 답변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성적 관심도를 파악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는 있어요. 두 번째 신호는 스킨십의 깊이와 지속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킨십의 횟수나 적극성으로 판단하려고 하는데 사실 더 정확한 건 스킨십을 할 때의 집중도와 깊이예요. 성적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스킨십을 할 때 정말 몰입을 해요. 예를 들어 손을 잡을 때도 그냥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계속 움직이면서 상대방의 손을 탐색하려고 하거나 깍지를 꼈다 풀었다 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촉하려고 해요. 포옹을 할 때도 짧게 안고 끝나는 게 아니라 꽤 오랫동안 꼭 안고 있으면서 상대방의 체온이나 감촉을 느끼려고 하죠. 특히 키스의 경우가 가장 확실한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성적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키스를 할 때 정말 깊고 오래 해요. 한번 시작하면 좀처럼 끝낼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더 깊이 있는 키스를 하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런 사람들 중에는 키스만 엄청 오래 하고 그 다음 단계로는 잘 안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현상은 성적 욕구는 강하지만 경험이 부족하거나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에 나타나요. 자기도 어쩔 줄 모르겠으니까 일단 할 수 있는 키스만 계속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리드해주면 돼요. 반대로 성적 욕구가 그다지 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스킨십을 할 때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요. 손을 잡아도 그냥 잡고만 있고 키스도 짧게 하고 끝내려고 하죠. 물론 이것도 그 사람만의 방식일 수 있으니까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성적 관심도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세 번째 신호는 평소 촉각에 대한 민감도입니다. 이건 정말 신기한 부분인데 성적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대부분 촉각이 굉장히 예민해요. 간지럼을 잘 타거나 가벼운 터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는데도 깜짝이야 하고 반응하거나 등을 살짝 만졌는데도 몸을 움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용실에서 머리를 만질 때도 간지러워서 힘들어하거나 마사지를 받을 때도 너무 간지러워서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신경 분포와 관련이 있어요. 촉각에 민감한 사람들은 신경세포가 더 발달되어 있고 그만큼 외부 자극을 더 강하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적인 접촉에서도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자연스럽게 그런 접촉을 더 원하게 되는 거죠. 손을 잡고 있을 때 상대방이 계속 손가락을 움직이거나 손바닥을 문지르는 행동을 한다면
그건 단순히 애정 표현이 아니라 촉각적 자극을 즐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스킨십을 통해서 상대방을 더 깊이 느끼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한 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촉각에 민감하다고 해서 무조건 성적 욕구가 강한 건 아니에요. 때로는 고도 민감성 개인이라고 해서 모든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과도한 자극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맥락을 보는 거예요. 촉각에 민감하면서도 그런 접촉을 즐기고 더 원하는 것 같다면 성적 욕구가 강할 가능성이 높지만, 민감하면서도 그런 접촉을 피하려고 한다면 다른 이유일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평상시 에너지 수준과 활동성입니다. 성적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대체로 전반적인 생명력이나 에너지가 높은 편이에요. 이건 호르몬과도 관련이 있는데, 성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되는 사람들은 보통 다른 활동에서도 적극적인 성향을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운동을 좋아하거나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는 걸 즐기거나 전반적으로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모든 운동선수나 활동적인 사람이 성적 욕구가 강한 건 아니지만 통계적으로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이런 사람들은 감정 표현도 비교적 솔직한 편이에요. 좋으면 좋다고 확실하게 표현하고 싫으면 싫다고 말하는 직설적인 성향을 가진 경우가 많죠. 성적 욕구라는 것도 결국 본능적인 감정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감정 표현이 솔직한 사람일수록 성적 욕구도 숨기지 않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 일상 대화에서 나타나는 신호들입니다. 성적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대화할 때도 은근히 그런 내용이 섞여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영화나 드라마의 로맨틱한 장면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반응이나 연예인의 매력에 대해 평가할 때의 기준 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요즘 드라마에서 키스 장면이 정말 로맨틱하더라, 또는 저 배우 정말 섹시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성적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성적 욕구가 그다지 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그런가? 정도의 반응을 보이거나 아예 다른 화제로 넘어가려고 하죠. 또한 상대방에 대한 칭찬에서도 차이가 나타나요. 성적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오늘 정말 멋있어 보여, 그 옷 입으니까 더 매력적이네, 이런 식으로 외모나 매력에 대한 칭찬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물론 이것도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전반적인 경향으로는 그래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적 욕구의 강도는 상대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전 연인과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니까 갑자기 욕구가 강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정말 흔한 일이에요. 여성의 경우 특히 감정적 연결이 강할 때 성적 욕구도 함께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 여자친구는 성적 욕구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기 전에 혹시 내가 그 사람에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남성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성의 성적 욕구는 남성보다 감정적 요소에 훨씬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같은 여성이라도 정말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반응이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성적 욕구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해요. 서로에 대한 관심과 매력이 높아질수록 성적 욕구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거든요. 또 하나 고려해야 할 부분은 개인의 성격과 환경이에요. 보수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성적 욕구가 있어도 그걸 표현하는 걸 어려워할 수 있어요. 특히 여성의 경우 사회적 시선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면에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서로 더 가까워지면서 점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대방을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연애 초기에는 누구나 조심스러워하기 마련이니까 몇 개월 정도는 지켜본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성적 욕구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만큼 맞춰가는 과정도 연애의 재미 중 하나일 수 있거든요. 욕구가 강한 쪽은 상대방의 페이스를 배려하는 법을 배우고 욕구가 약한 쪽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 욕구라는 게 관계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물론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함께 성장해 나가려는 의지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하나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과 솔직하게 대화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연애는 결국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점들을 맞춰가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성적 욕구의 차이도 그런 과정 중 하나일 뿐이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무엇보다 상대방을 판단하려고만 하지 말고 내 자신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가 상대방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인지, 상대방이 편안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연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연애하시길 바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중년 남자 심리는 앞으로도 남자들의 솔직한 속마음과 진짜 심리를 더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꾸준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